변호사 자질도 없고 자격도 없고 변호사로서 직무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왜 변호사를 이 땅에서 해야 됩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송구하다고 계속 다른 언론에 얘기를 했죠. 근데 경경에는 오지도 않았어요. 5년짜리 제명 그거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이런 짓을 했는데도 우리 주원이를 2번 죽였고 저를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권경의 변호사, 뭐 소송 노쇼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뭐 사건 내용이 좀 몇 달 됐는데 학폭 관련된 이거를 소송을 담당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피해자 쪽 소송을 담당을 했거든요. 근데 변호사 3회 불출석으로 그냥 패소가 돼버린 거예요. 1심에 이겼는데. 그래서 아예 패소 확정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뭐 이게 논란이 되니까 9천만 원 각서 제출로 잠적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뭔가 절차가 진행되나 봐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지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게? 저게 이제 그 소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유족 부모님께서 권경의 변호사가 소송을 권경의 변호사하고 그 해당 소속된 법무법인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소장이 오게 되면 답변서를 냅니다. 예. 그 답변서에는 통상 그 이 청구 취재에다 답변에다가 기각해달라고 씁니다. 의례적인 답변, 예. 의례적인 답변. 그러니까 내용에 보면 이제 뭐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본인이 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국민께 이런 사실들을 알렸기 때문에 여론이 그래서 본인이 이제 피해를 봤다는 건데 이게 법률적 시각에서 보면 뭐 저런 주장도 가능하긴 해요. 그러니까 예. 상기하고 싶은 거죠. 예. 이걸 이제 소위 우리가 퉁치고 싶은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기하고 나머지 부분을 제가 드리겠다라고 하는 식의 주장으로 읽히는데 예. 저것이 이제 언론에 공개돼서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좀 가당치 않아 보이죠. 왜냐하면 어느 자식을 잃은 부모님하고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정신적 충격이라는 게 얘기를 꺼낼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소송에서 오고 가는 그 소송 자료에는 이제 저렇게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이 어쨌든 언론에 공개돼서 또 권경의 변호사가 다시 한번 지금 정직 상태입니다. 올랐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직입니까? 징계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예, 확정됐어요. 1년 징계입니까? 1년입니다. 예. 1년 정직. 예. 문제는 이제 1심에서 일부 인용받아서 원래 5천만 원을 부모님 받게끔 돼 있었어요. 근데 쌍방 항소를 했는데 예. 항소심에서 이제 안 나가게 되면 이게 치아 간주가 돼서 그렇죠. 그럼 1심에서 이긴 것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부모님께서 화가 나셨던 건데 권 변호사의 얘기는 그겁니다. 이게 대법원 가서 또 바뀔 확률까지 감안하면 이 정도 액수가 적정하다라고 아마 그런 액수를 제시했을 겁니다. 그쪽 변호사가. 그래서 약간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족의 정서에 비춰보면 좀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아마 그렇게 여겨질 겁니다. 오늘 나온 반응 좀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예. 나도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해달라. 법원에 답변 제출했다. 현근택 변호사. 네네. 지금 정직 1년 나왔다는데 뭐 변협에서 징계가 뭐 솜방망이래만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변호사한테 그걸 변협의 처분을 물어보니까 사실은 좀 약간 당황스러워 하시는군요, 지금 변호사. 뭐냐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불출석인 경우가. 이게 워낙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인데 물론 이게 1심에서 저는 5천만 원인지 5억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5억이었나요? 5천만 원 했습니까? 5천만 원 했으면 아마 이제 2억 청구한 게 어느 정도 위자료 1억에다가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뭐 이자까지 이제 계산한 것 같은데 사실은 실수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안 나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3번이나 안 나갈 수가 그렇죠. 있나요? 안 나가면 이제 항소 취하가 돼버리기 때문에 당시 이제 어찌 보면 그걸 뒤집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난번에 각서도 써준 것 같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뭐 제가 보기에 보상 안 해줄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지금 뭐 조정이라 하지만 결국은 아마 서로 합의가 안 되면 판결로 가는 거거든요. 판결에 갔을 때도 아마 지금 원고 측이 청구하는 금액 뭐 전부는 아니지만 많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저게 그러니까 저희도 변호사지만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은 2번 안 나가면 이게 이 소가 취하 간주가 돼요. 그런데 다시 신청하게 되면 길을 한 번 더 잡아주거든요. 그럼 잡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잡았어요. 근데 그 길이 안 나간 거예요. 그걸 또 안 나갔어요? 그래서 3번이거든요. 그 잡은 건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권 변호사 측에서 신청해서 잡은 거예요. 그럴 때는 나갈 의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 다 알고 계셨던 건데 뭐 사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3번 안 나간 거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김근식 교수님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특히 이제 권경의 변호사의 저 사건이 많이 파장을 일으킨 것은 조국 흑서 저자 중에 한 분이었잖아요. 거기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거기에 그러니까 또 진보 진영에 있다가 문재인 정부와 조국 전 장관의 이 이중적인 행태에 분노하면서 사실은
진보 진영에 대해서 큰 쓴소리를 하고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중에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경계 변호사가 그런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어떤 정당성과 상당한 그 파장과 입지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정작 본인이 변호사로서 최소한 해야 될 업무와 자기 기본 업무를 안 한 기본 업무에 거예요. 대해서 저기 소홀히 했다고 그러니까 다들 놀랬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또 무슨 정신적인 무슨 고민거리가 많으신가, 뭐 그런 거지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3번이나 안 나간 것, 그리고 이후에 지금 조정 과정이나 지금 여기에서 소송을 또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각시켜달라고 답변서를 쓴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이거 참. 이건 뭐 일단은 상식으로도 안 되고 뭐 예. 이게 공판을 3번씩이나 안 나오고 이미 마지막에는 기일을 다시 본인 손으로 그런데도 또 안 신청하는데 나가고, 또 안 나오고 그걸. 이건 뭐 입이 10개 100개 있어도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권 변호사가 생각을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 뉴스를 다뤄야 되는 사람들도 저희들도 예. 좀 이게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고 예. 얼마나 저 가족들이 가슴이 아플까 하는 그런 일말의 동정심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좀 얘기를 안 했으면 정 좋겠습니다. 대표는 한 20초 남았어요. 뭐 사실 이게 말씀하실 거 어쨌든 있을까요? 각서를 쓴 게 있고 예. 청구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죄송하다 하고 본인이 얼마 정도를 물어주겠다 이렇게 조정 가서 하는 게 낫지 이걸 굳이 계속 재판을 진행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좋지 않다, 여론 안 좋다 이런 겁니다. 더구나 이게 학폭 사건이 나서 더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또 인지도가 있으신 변호사라서 또 주목을 받았고요. 이런 내용입니다.